SNS에 실린 여성의 사진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한 달 동안 문자 555통을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 회사까지 찾아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얼굴 알고 지낸 여성이 아니라 그냥 SNS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여성을 쫓아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진 자체에 그야말로 첫눈에 그 반해서 예뻤나 봐요. 예, 예뻤는지 어땠는지 그 자기의 이상형이었는지 지속적으로 한 달 동안 뭐 550통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런데 이 그 사진 자체는 이 피해자의 회사의 홍보용으로 있었던 것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혹시 회사에 누가 될까 두려워서 친절하게 그 계속 거절적인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 사람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 사람 찾는다라고 하는 홍보용 그 내용까지 회사 주변에 붙이고 집 앞에도 뭐 붙이기도 하고 회사에 가서 이 사람 어딘지 찾아내라. 소위 말해서 이런 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애정망상형 스토커라고 통상 그 칭하는데요. 애정망상형 스토커요? 예,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이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응징과 해코지를 하는 이런 경우로까지 진화 발전하는데요. 이것이 아주 가장 그 심각한 경우는 이제 연예인들을 스토커하는 경우에 전혀 일면식이 없는데 마치 그 사람이 연인처럼 집에 가봤더니 그 안방 안에 누워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류예요. 그런 것이 이제 더 악화될 우려도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현행범으로 이제 잡히고 고소가 돼서 그러는데 상당히 충격을 주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아니 손수저 변호사님, SNS에 요즘에 자기가 올린 사진들 보면 뭐 포토샵도 많이 하고 참 믿을 수 없잖아요, 사실. 어쨌든지 간에 이 남성은 이 스토킹을 SNS 상에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집이랑 이 직장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느끼는 그런 공포심이라든지 불안감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일례로 이제 그 피해자의 집 근처에 공사장이 있었는데 그 공사장에 그 담벼락이 쳐 있지 않겠습니까? 공사 현장을 이제 가려놓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전단을 붙여가지고 제가 누구를 찾습니다라고 써가지고 이름을 이제 써서 이제 붙인 거죠. 정말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신의 이름이라든지 연락처도 거기다가 이제 써놨어요. 그런 걸 써서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SNS 상으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또 전단지를 붙였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장까지 찾아갑니다. 직장을 두 차례나 찾아가가지고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은 아니까요. 누구 여기 있냐라고 이제 소란을 부리고 또 이제 그 회사에 있는 뭐 이제 의자에도 막 눕고 이런 난동까지 부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가 됐죠.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문자 메시지도 한 달에 500통을 넘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쓴 거예요? 아니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무슨 뭐 마음 좀 줘 잡아먹게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그리고 찾아가겠다, 만나주지 않으면 뭐 이런 식의 위협, 협박에 가까운 거죠. 이런 문자들을 갖다 그 지속적으로 보낸 건데 사실 이런 문자들을 보내도 내가 뭐 크게 그 사람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다는 게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 진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주변에서는 이제 조언을 한답시고 가서 뭐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줘. 뭐 가서 직장에 찾아오면 어쩔 거야.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너무 없어. 이런 그 속담부터 없애야 돼요. 맞아요. 사실은 10번 찍어도 나무가 안 넘어가죠. 제대로 된 도끼를 갖다 놓고 찍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의 그 상황이나 상태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런 식의 애정을 빙자한 폭력들을 가하는 건데요. 심지어는 이제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컨텐츠들도 SNS에 굉장히 많아요. 남성이 여성들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시를 해서 뭐 성공을 한다든가 뭐에 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들이 뭐 웹툰이라든가 이런 컨텐츠들로 제작돼 가지고 배포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성교육들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교수님, 한 가지 오싹한 게요. SNS를 통해서 집 주소, 뭐 직장이 어딘지 그리고 전화번호 이러한 신상 정보들을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실험을 한번 했었는데 평범한 대학생이 불과 29분 만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느 학교를 나와갖고 취미가 무엇인가까지 알아낼 정도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애정망상형 증상이 있는 사람은 더 세세한 것도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사이버 공간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자체를 스스로가 이제는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이 사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국내에는 네. 스토커 관련된 법안이 없습니다, 현재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분은 그래도 잘 처신을 해서 예. 경찰에 뭐 신고도 신고하고. 하고 해서 현행범 잡혔지만 예. 막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끔찍한 범죄로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그 예방적인 그 단계에서 이런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격리시키고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키거나 이와 같은 법적인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국회에 많이 위반이 됐었지만 예. 다 폐기가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심각성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끔찍하게 예. 살해를 스토커에 의해서 당하다 보니까 많았잖아요. 예,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법안이 이제 마련이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그 레이건을 저격했던 사람이 스토커였는데 누구를 스토커했느냐? 조디 포스터를 스토커했습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 그렇죠. 예, 왜 했느냐? 조디 포스터한테 나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레이건까지 저격을 했던. 그러니까 예. 스토커 범죄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에 예.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해서 예. 국내에도 스토커 예방 관련된 법안이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너무 SNS에 자신의 어떤 신상, 뭐 사생활에 관련된 시시콜콜한 얘기들, 사진, 어디 가서 뭐 누구랑 뭐 먹고 뭐 하고 다니는지 그런 정보들을 좀 자제를 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그런 예. 그 인식들 그런 게 이제 사실은 팁이다라고 하면서 많이들 유포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가해자 대신에 피해자에게 그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법을 갖다 좀 더 잘 정비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처벌들을 강력하게 하면서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면 여성들이 SNS에서 자기 신상을 어느 정도 노출한다 그래도 좀 안심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피해자들을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 그 정도면 뭐 만나주지 그래. 한번 만나주면 또 나중에 괜찮을 거야. 이러다가 오히려 더 그런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런 스토커들의 스토킹을 그야말로 하나의 그 무기인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현재 어떤 뭐 법규라든지 문화적인 뭐 그 현실을 보면 스토커 기질이 있는 분들에게 또 이런 여성들이 먹잇감이 되기 쉬우니까 그렇죠. 자기 안전은 자기가 이제 좀 먼저 이 보호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이제 드렸던 말씀이고요. 손수아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요 여성에게 부렸던 행패 그리고 뭐 접근 자체도 다 거짓말이었고 하나부터 열까지 보면 정상적인 사람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지지만 아직도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비정상이라고 볼 그런 증거도 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전과도 없고 또 물론 지금 무직이긴 합니다만 전과도 없고 무직이에요? 그동안에 정치병력도 없었거든요. 예. 더군다나 군대도 정상적으로 갔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좀 더 지켜보고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이런 것과 별개로 지금 경찰에서는 이제 이런 여성에게 대한 스토킹 범죄, 데이트폭력 범죄 등에 대해서 일단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아하. 해서 이번 경우에도 그렇게 적용을 했고요. 예.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지금 이윤혁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엄격한 처벌이 되지 않으면은 출소한 후에 똑같은 범죄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더 심해질 수도 네, 있죠. 더 심해질 수 있다. 이제 감히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거기에 더해서 고소까지 해?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 했던 것보다 정말 더 현실적인 그런 응징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이걸 피하려면은 개명도 고려해야 되고 이사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SNS 이용도 못 하고 정말 피해가 너무나 커집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적용되는 법규가 생각보다 무겁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건조물 침입, 이거는 즉 그 회사에 침입했으니까 이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또 주된 범죄가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 위반인데 이거는 그 의사에 반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부호나 문자 등을 보내가지고 불안감을 야기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따라서 이건 최대 법정형이고 실제로 유죄라고 하더라도 선고되는 형량은 매우 이것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후에 처벌 후에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더욱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남자만 여자 쫓아다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40대 여성이 프로야구 선수들을 괴롭혔다가 붙잡혔는데요. 이 여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비옷을 입고 아는 나신이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나신이요? 네, 나체였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형태의 그 옷을 입은 상태에서 지난달 31일이었죠. 그 문학야구장 주차장에서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경기를 위해서 야구장으로 들어서는데 그때 그 보닛에 올라가서 그 선수단이 지나갈 때 자기 알몸을 보여준 그런 사건인데
뭐 이분이 사실 기아 타이거즈 광팬이라고 해요. 하루 전날 예. 이 인천까지 와가지고 차 안에서 하루 숙식을 아니 하면서 어디 사시는 분인데요? 뭐 지금 이분은 그 어디 사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지금 대구네요. 대구. 대구예요. 예. 아니 대구 사시는 분이 기아 예, 예. 타이거즈 팬이다.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와서 예. 하루를 여기서 기거를 하면서 예. 이 타임을 노려서 예. 이런 그 노출 행위를 갖다 감행한 거죠. 뭐 본인은 굉장히 너무 좋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좋아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런 정황들만 보면 예. 노출증이 있는 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아니 덩치 좋은 프로야구 남자 선수들이 깍했을 것 같아요. 놀라가지고. 예, 그게 뭐 이렇게 비옷인데 다 비치는 그 뭐 비옷이다 보니까 글쎄요, 상당히 뭐 놀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고 봐주고요. 어쨌든 이것도 성 왜 도착에 그랬을까요? 예, 성 도착의 그 모습으로 봤을 때 일반은 예. 남성 바바리맨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끌고 이른바 이제 그 거세 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온전한 신체를 갖고 있다. 이것이 남성들의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남성 바바리맨의 이유거든요. 아.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바리 워먼이다 보니까 예. 거세 불안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 사생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 이 타이거스 야구팀에 무엇인가 그 관심을 끌고 내가 이만큼 당신네들 팀을 응원하고 있다. 뭐 이와 같은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성 도착의 한 모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출증은 사실은 여성들한테 조금 더 비중이 높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바리맨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성기를 노출하면서 상대가 놀라고 하는 것에서 성적 쾌감을 얻는 건데 네. 이분들은 자신을 노출해서 남들이 자기를 바라봐주는 그 시선에서 쾌감을 얻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 중에서는 이제 여성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비중 자체가 여성들이 높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면밀하게 좀 예. 그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데 이게 생각이 듭니다. 스웨덴에서의 연구 결과인데 예. 국내에서는 이 바바리 워먼이 그 등장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 그렇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요. 됩니다. 거의 예. 처음 보는 사건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예술적인 것도 더 취향이 인정이 돼 폭넓게. 예. 국내에서 보면 학교 다니실 때 알겠지만 뒷산에 갑자기 이제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 여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상당히 그 뭐 드문 경우다. 뭐 그렇게 이렇게 본다고 본다면 국내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 이른바 노출증이 더 이제 많다고 봐야 되는데 예. 스웨덴의 연구 결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